정신이 맑아지셨나요? 자, 키레네를 찾으러 가죠. 파이노년, 형처럼 겁을 휘두르는 법 좀 알려줘. 나중에 니키가 더 크면 알려줄게. 파이넌 어디가? 키레네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 찾으러 가려고요. 역시 여기에 있었네. 저 사람은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면 그네가 놀라서 흔들린다고. 역시 너였네. 왜 그래? 뭘 보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알 수 없는 텔레파시가 느껴지네. 머리에 왜 낙엽이 묻어 있는 거야? 설마 또 나무 위에 누워서 잔 거야? 아니면 보리밭? 외출할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지. 난 벌써 다 컸다고. 아직도 나를 애 취급하는 건 너밖에 없어. 그래? 네 키가 나보다 크기는 하지만 내가 훨씬 더 어른스럽잖아. 영웅들의 이야기를 꿈꾸거나 자신을 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건 어른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안 그래? 기왕 또 그의 장난을 도와주고 있다면 오늘 설정은 뭐야? 좋아요. 오늘 그녀는 은하무적 방망이 협객이야. 왜 또 신분이 바뀐 거야? 얼마 전까지는 이 방에서 떠돌다가 너와 검술 연습을 계약한 용사였잖아. 용서해줘. 예전 일은 듣고 싶지 않아. 그러고 보니 신탁 카드를 본다고 했었잖아. 젊게 게임을 한 지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오늘 생각난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얼마 전 내가 그네에서 달콤하게 자고 있을 때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흐릿한 목소리가 계속 뭔가를 부르는 것 같았어. 너도 그런 꿈을 꿨어? 너도? 어쩐지 깨어나고 나서 마음이 계속 불안하더라. 그래서 어릴 적 자주 갖고 놀았던 신탁 카드가 떠올랐지. 물론 오로닉스의 신탁은 항상 해석이 부정확하긴 해. 아이들은 군왕이나 용사 같은 좋은 카드를 뽑으면 기뻐했지만 마인이나 술고래를 뽑으면 이번에는 무효라고 하면서 다시 했지. 무르고 싶으면 물렀고. 정말 제대로 점괘를 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늘 행복한 법이잖아. 신이 엘리사의 에데스의 작은 모퉁이까진 신경 쓰지 않고 눈 감아준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확실한 법이야. 우리는 신탁의 미래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잖아. 어쨌든 일단 모두의 비밀 기지로 가서 신탁 카드를 찾자. 그때 어디에 두었더라? 몇 군데 생각나기는 하는데 같이 찾으러 갈까? 마을이 별로 안 크니 그때 숨겼던 어린 시절의 비밀도 전부 제자리에 있겠지? 분명 시간이 잘 보관해 줬을 거야.
내 거야. 내가 낚았잖아. 당연히 내 거지. 파이넌 오빠, 키레네 언니, 이거 봐봐요. 제가 엄청 크고 무거운 유리병을 낚았어요. 제 거예요. 제 낚싯대를 잠깐 빌려준 거니까 낚은 것도 당연히 제 거죠. 어, 대체 어떤 걸 낚았길래 싸우는 거야? 어디 한번 보자. 어? 내가 어릴 적에 적었던 소원병이네? 이런 우연이 있다고? 파이넌 오빠가 어릴 때 적은 소원이요? 한번 볼래요. 자, 보면 안 된다. 신소, 리비야, 밥 먹을 시간이다. 엄마다. 배고파. 가서 밥 먹어야겠어. 오빠, 언니, 다음에 또 만나요. 바다에 던진 소원병이 우리의 소원을 엘리사의 에데스 밖에 있는 세계로 보내고 소식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파도에 다시 떠밀려 왔군요. 조금 아쉽네요. 햇빛 아래의 곡식 창고에서는 푹 익은 보리의 냄새가 난다. 보리 더미에는 다람쥐들이 모아놓은 각종 열매와 팔과 다리가 없는 나무 인형이 나왔다. 내가 조각하다 말았던 병사 인형이네? 정말로 아직 있을 줄이야. 잠깐, 이건 그때 피시아스 선생님이 몰수했던 거잖아? 이제야 다시 보게 되다니. 파이논, 키레네, 어디로 간 거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피시아스 선생님, 학교 수업이 끝났나요? 오늘은 수업이 없었어. 새벽에 낙엽으로 오로닉스께 점괘를 물어봤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다치기 쉽다고 해서 그냥 쉬기로 했지. 마침 요즘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라서 수업이 없어도 다른 할 일이 있잖아. 엘리사의 에데스의 학교에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어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번에 먼 여정을 떠나며 선생님 대신 전설의 깨달음의 나무 정원에 가서 진정한 지혜의 정원을 보고 와주렴. 그런데 이 곡물 창고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 거니? 벌써 반나절 정도 뒤진 것 같은데. 이건 장난감? 참, 그 나이에 아직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니.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좋았어. 그럼 병사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어요. 자자, 그럼 선생님은 먼저 갈게. 저녁에 비가 내릴지도 모르니까 너희도 집에 빨리 돌아가렴. 수업 중에 조각했던 나무 인형을 여기에 숨겼구나. 이건 나도 몰랐었네. 나조차도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신탁 카드는 여기 없네. 생각해보자. 아직 안 간 곳이 하나 있어. 날씨가 좋아. 어릴 때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 두 곳밖에 없잖아. 마을 중간에 있는 그 신상, 그리고 여기. 그러게. 너희가 나한테 놀자고 했을 때 항상 정문이 아니라 담을 넘었던 게 기억나네. 정말 개구쟁이였지. 누구처럼 등장할 타이밍을 못 잡는 거지. 안 그래? 내가 볼 때 아마 장난스러운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이야기책에서 배운 거야. 영웅은 평범한 길을 가지 않는 법이잖아.
근데 요즘은 나 혼자서 살고 있어서 부끄럽게도 치운 지가 꽤 됐어. 찾아볼 곳이 꽤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런 곳이 있었나?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빠지면 엄청 오랫동안 떨어지던. 꿈에서 이상한 나라를 돌아다니는 환상이라면 내 영웅 이야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흩어져서 움직이자. 내가 정원을 찾을 테니까 다락방은 너한테 맡길게. 위층의 풍경은 본 적이 없는데 성류집에 올라가 볼까? 어떤 맛일까?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눈앞의 소녀는 당신을 매우 친근하게 대했다. 덕분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 텔레파시가 설마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멀리서 봤을 땐 여전히 익숙한 풍경이네. 엘리사이 에데스에서 가장 미련이 남는 곳을 꼽자면 큰 나무 아래의 그네를 제외하고는 바로 여기야. 뭔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어. 가지와 잎사귀는 왜 자라는 걸까?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어올까?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신탁을 들을 수 있게 된 덕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미래의 세월의 사제가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점괘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분명히 막막하게 느껴졌어. 신탁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엘리사의 에데스를 떠난다면 저기 정박해 있는 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신탁 카드를 찾았다. 여기 있어. 과거를 그리워하면 여정이 계속 미뤄지는 걸까? 지금 갈게. 역시 신은 어둠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 찾았어. 봐. 이게 바로 신탁 카드가 담긴 상자야. 그런데 카드가 없네. 누가 가져간 건가? 어? 상자 밑에 있는 저건 뭐지? 아니. 이건 분명 누가 바꿔치기 한 걸 거예요. 알았다. 그 수상한 녀석들이야. 녀석들이 장난을 칠지는 몰랐네. 그 비밀 미궁을 말하는 거야? 따라와. 정원 뒤로 가자. 입구가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 있어. 요정들을 만나러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미궁으로 가는 길에 풀이 너무 자라 잘 안 보이게 됐네. 기억이 안 나요, 파트너? 어릴 적에 우리가 자주 놀러 갔었잖아요. 자, 바로 시작하죠. 우선 눈앞의 잡초들을 제거할게요. 여기가 맞았나? 아마 맞을 텐데. 아, 맞다. 입구는 저기 나무 구멍에 있었어. 나무 구멍을 따라 조금만 기어서 가장 좁은 곳을 통과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비밀 미궁에 도착할 거야. 지금의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요정들에게 거절당하는 걸 걱정하는 게 어때? 비밀 미궁은 초청제라서 순진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 미궁의 요정에게 인정받는 게 우리 어린 시절의 최고의 명예였어요. 어찌됐든 일단은 나무 구멍부터 도전해볼까? 그럼 먼저 해볼래?
아, 알았어. 그럼 먼저 갈게. 정말 덜렁댄다니까. 이제 우리만 남은 사실 요정들의 귀여운 글자를 본 뒤로 마음속의 예감이 점점 강해졌어. 어쩌면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미궁에 들어선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 만약 그렇다면 어떡할 거야? 농담이야. 별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설령 운명이 확정됐고 그게 세계를 어디로 이끌고 가던 우리가 함께 맞선다면 별로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한다면 됐어. 별거 아니야. 만약 운명이 정말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내 부탁을 들어줘. 힘들었지만 정말로 들어오다니. 언제 마지막에 왔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는 우리 너희는 키레와 파이였구나. 우와, 정말 오랜만이네, 미. 파이는 엄청 크고 멋있어졌네. 멀리서 봤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어. 우리는 이제 컸으니까. 키레는 변한 게 별로 없네. 신기해. 어쩌면 나도 레라미처럼 미궁의 요정일지도 모르지. 잘못 기억한 거 아니에요? 레라미의 머리카락은 쭉 라벤더색이었어요. 도라미, 레라미, 미라미, 파라미. 이 귀여운 녀석들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우리는 모닥불 곁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미래의 여정이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했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여기에 다시 오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전부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이, 정말 뻔뻔하네. 그때 항상 절대 잊지 않을게라고 해놓고 오랫동안 안 왔는데 결국 모두를 잊을 뻔한 거잖아. 에이, 아니야. 파이너는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음유 시인처럼 감성적인 척을 한 거지. 모두를 진짜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 오늘은 신탁 카드를 되찾으려고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신탁 카드? 촌장님이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지. 촌장이면 도도라미? 신탁 카드로 뭘 하려는 거지? 점괘를 보고 싶다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촌장님은 너희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어디 보자. 지금이라면 아마... 알겠다. 모두 따라와. 나무줄기가 축축하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촌장님, 키레와 파이가... 가지와 잎사귀는 왜 자라는 걸까?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어올까? 비밀 미궁의 가장 깊은 곳, 미래의 답이 밝혀지네. 얘들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핑크라. 제가 기억하기로 비밀 미궁에는 핑크색 요정이 없었는데 도도라미가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촌장님, 아직도 이렇게 기운이 넘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말거라. 아직 기억하니? 세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미궁의 아이들은 항상 존재할 거라고 말했었지. 우리의 운명이 항상 존재하든 말이지. 바꿔라, 얘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널 이곳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단다. 내 신탁 카드책! 대신 보관해 주셨다니 안심이에요.
저한테 점을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런 특별한 방법까지 써서 저희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촌장님? 그래. 사실 최근에 영원한 밤의 장막의 속삭임을 또 들었단다. 미궁에 새로운 요정이 곧 찾아올 거라고 하더구나. 그게 무슨... 그래. 미궁에 새로운 요정이 올 때마다 장막 너머 엘리사이에데스와 멀리 떨어진 저 광활한 땅에서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된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수밖에. 재앙이 닥친다면 엘리사이에데스에 머무르는 게 좋을 거야. 만일을 대비해서 말이지. 나와 파이노는 원래 잠시 마을을 떠나 좀 더 성장하고 돌아오려고 했어. 파이노는 크렘누스 성으로 가서 훈련하고 나는 야누소폴리스로 가서 운명의 티탄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지. 그 후에는 엘리사의 에데스로 함께 돌아와 마을의 평화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어. 괜찮아. 이곳에 남아도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검술 같은 건 나 혼자서도 터득할 수 있고. 아마도 그럴걸? 그 표정은 대체... 한 가지 제안을 하마. 키레네에게 우리의 점괘를 봐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니? 운명이 그 모습을 드러내준다면 우리로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을 테니까. 안 그래?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괘 결과가 나오면 어쩌죠?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고마워요, 파트너. 당신 말대로 하죠. 결과가 어떻든 함께 맞서는 거예요. 경건한 질문은 같은 무게의 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신탁 카드 책을 살며시 펼쳐봐. 그대의 생각이 강물 위를 떠다니는 별처럼 흐르고 반딧불이와 미풍을 타고 그대들의 운명 또한 같은 미래로 흐르네. 이제 카드를 뽑아볼까?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줄이야. 그럼 마음에 드는 신탁 카드를 골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봐봐. 방직봉 카드네. 황금의 고치와 이어진 낭만적인 실이며 여러 사람의 운명을 눈부신 실로 엮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주는 카드야. 실과 검의 원무로 시작했으니 마찬가지로 우아하게 막을 내리도록 하지. 와, 엄청 화려한걸. 황금의 방직공. 이름만 봐도 명문 귀족 출신인 게 분명해. 이렇게 고귀한 신분의 사람은 나 같은 사람과 얽힐 일이 아마도 없겠지. 이건 문 장인이야. 무수한 문 중에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 오롯이 성전의 속삭임에 더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귀와 눈을 가렸어. 신전의 메아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아. 거기에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경건하고 비범하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져. 군왕 카드는 보통 규율, 권위와 영광을 상징해. 하지만 종종 고독, 전쟁과 같은 의미로 통하기도 하지.
설령 날 마지막 왕으로 떠받들고 영광이 모두 나의 것이라고 해도 왕을 시해한 자는 더는 왕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다. 죽음을 앞둔 사자가 홀로 마지막 길을 걷게 두어라. 이건 백성들을 등진 군왕을 뜻하는 걸까? 엘리사의 에데스는 피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전설을 들으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지. 오, 방랑개 카드. 이건 가장 골치 아픈 카드야. 종종 다른 카드 뒤에 붙어 있다가 나타나곤 해. 다른 카드로 위장하는데 능숙해서 그걸 뽑기란 좀처럼 쉽지 않지. 여기? 아니면 여기? 소가치롱! 눈빛도 손발도 모두 느리잖아 너. 무척 능글맞은 목소리인걸? 누군가와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이런 카드는 사람을 놀리는데 능숙한 사람만 뽑을 수 있겠지. 시녀 카드네. 가벼우면서도 서늘한 안틸라 꽃의 향기를 머금고 있어. 마치 밤하늘의 무별과도 같아. 새로운 삶과 희망을 상징하면서도 좌절과 슬픔, 공허함을 쉽게 연상시키지. 내 두 손에 보살핌을 받은 꽃잎은 죽음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걸까? 무척 장엄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슬픔이 느껴져. 이건 대마술사, 대배우, 지혜의 왼쪽 눈, 세르세스의 모독자 등 수많은 칭호를 가진 학자 카드야. 아, 원래 한 장밖에 없는 거야? 열 몇 장 된다고 들었는데. 역시 날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라고 부르도록 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앙증맞은 의사 카드네. 부드러운 색을 지녔지만 안에 담긴 용기는 그 어떤 카드에도 밀리지 않아. 심지어 단단한 얼음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지. 난 최선을 다해 너희의 상처가 아물게 돕고 햇빛이 세상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할 거야. 이번에는 나랑 약속해. 약속했으니 더 이상 변덕 부리면 안 돼? 이 카드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고 싶다는 내 생각과 비슷하네. 그래도 세상 곳곳을 지키는 일은 상상도 되지 않아. 그러려면 얼마나 불가사의한 능력이 필요한 걸까? 구세주, 운명 삼상의 신탁에서 이 카드는 조화와 완벽을 뜻해. 그리고 모든 신탁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카드이기도 하지. 이번에는 신타 카드에 메아리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건 네가 스스로 뽑은 카드잖아. 하룻밤 사이 작은 마을 엘리사이 에데스에 존귀하거나 전설적인 수많은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직공, 문장인, 군왕, 방랑객, 시녀, 의사, 학자. 그들의 말과 그 말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소원은 엘리사이 에데스 출신의 소년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최초의 상상을 심어줬다. 그곳에는 분쟁으로 얼룩진 전장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도시도, 그리고 그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존재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변화의 흔적이 거의 없는 마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었다. 소녀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소꿉친구의 신탁카드에 적혀있던 신분을 본 게 다였다. 하지만 운명이 미궁과 공감이라도 한 듯. 이제 그들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있다. 구세주. 또 이 카드네. 아이야, 아무래도 넌 이 세계의 기대에 응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짊어지는 자가 될 것 같구나. 소원을 짊어진다고요? 그래, 마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개팔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원은 무척 단순해요. 제가 무사히 잘 자라고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실 뿐이죠. 말썽 부리지 않고요. 피시아스 선생님께선 아이들이 쓸모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책을 몇 권 더 들여놓고 싶어 하세요. 피소는 하루빨리 아버지처럼 강한 사냥꾼이 되고 싶어 하고요. 제가 그들의 소원을 이뤄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구세주에게 이런 소원들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도 몰라. 캐팔이 짊어진 건 결국 온 세상이니까. 맞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티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지 상상도 되지 않아. 나도 궁금해. 차라리 이건 신탁카드에서 보여준 미래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의 삶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지. 우리는 모두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어. 그렇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운명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정에 오르게 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혼자서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짊어져야 구세주라는 칭호에 걸맞은지도 말이지. 소원? 개인적인 소원은 없어. 내 유일한 꿈은 재창기뿐이야.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짤 수 있다면 카이니스와 그 휘하의 청소부들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 그 추악한 벌레들에겐 사람에 의한 통치를 구실로 오크마에 다시 나타날 자격 따윈 없으니까. 이분은 등골이 오싹해지게 말을 하시네요. 정말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소원도 말해보는 게 어때? 이제 와서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려는 거야? 난 서풍이 끝나는 꽃바다에서 먼저 작별한 트리엔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고 나서 라이야, 금실로 짠 마음의 고치를 내려놓은 널 보고 싶어. 예전에 야누소폴리스의 신전 앞에서 본 하얀색 드레스에 빛나는 눈동자를 지닌 소녀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모든 길을 잃은 사람들의 방황하는 발걸음 대신 기도하는 밝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래. 우리의 소원이 좀 과했나? 트리엔과 트리논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소원을 말했다고 치지 뭐. 정말 좋은 소원인 것 같네요. 저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걸요? 그럼 우리도 안심이야. 이건
오직 너만이 우리 대신 이뤄줄 수 있는 소원이니까. 오직 저만? 그래, 파이. 잘 기억해둬. 우리 내일 봐. 구세주 소년 왔어? 소원이라? 뭐 간단하잖아.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산책하면서 햇볕도 쐬고 이런 평범한 나를 1000년 정도 더 살고 싶어. 돈만 죽어라 벌다가 죽기 전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 안 그래, 방구석 공주? 사이퍼님,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소원은 생명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사람과 포옹하는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이미 느껴본 적이 있죠.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평소에 모아둔 돈이라면... 사이퍼님, 신력으로 진지한 보물을 잔뜩 모으셨지만 한 푼도 안 쓰셨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안 생겨선 아픈 것만 골라서 찌르다니. 나무정원 소녀는? 제 소원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가진 치유 능력을 따스한 태양으로 바꿔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생명에게 골고루 나눠줬죠. 두 사람 모두 사심이 없네. 아글라이아가 너희를 일찌감치 불을 쫓는 여정에 끌어들였을 만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났어. 예전에 돈 많은 명문가 아가씨로 태어나면 어떨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지. 나와 제복녀의 신분을 바꿔치기해서 내가 고고한 아가씨가 되고 제복녀가 가난뱅이 도둑이 되는 거야. 그런 뒤에도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할지 어디 보자고. 어쩌면 나도 금실을 짜는 사이퍼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원들은 막중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이에데스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포장지처럼 햇빛이 있는 곳에서 더욱 빛나죠. 포옹, 치유,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구속 없는 삶? 어쨌든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세상을 원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파이넌, 나의 착한 학생이여. 너에게 남긴 말을 또 되풀이해야 하는 건가? 명심해. 난 소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 그건 신들 앞에서 나약하게 엎드려 동정을 구하는 걸 의미하거든. 내가 해야 할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으니 네가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증명을 하기만 하면 돼. 나 아낙사구라스는 신세계의 신이 될 것이다. 완전 무결한 학설로 사람들에게 평범한 인간의 생각도 신의 위협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겠어. 저 사람 혹시 조금... 저도 가끔 영웅 이야기를 상상하지만 저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 티탄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걸까요? 파트너, 당신도 진심이에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꿈을 내가 이뤄줘야 한다고요? 파이논, 왜 이리 겁에 질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꼴이지? 게다가 소원이 뭐냐는 유치한 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보자마자 남을 깔보는 말투인 건 그쪽 아닌가? 파트너, 이 우통도 안 입고 잘난 체하는 녀석과 나중에 친해지진 않죠? 대체 제가 무슨 일을 겪게 되는 거죠? 혼자 뭘 중얼거리는 거지? 됐어. 크렘노스 일족 전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나는 수많은 죽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 가면을 쓴 불을 훔치는 자의 등 뒤에서 파고드는 일격을 막지 못했어. 파이논, 됐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나 보군. 지금의 내 소원을 말해주지. 그자와 싸울 기회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실력을 겨루자고 할 거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자의 가면을 직접 벗겨내겠어. 죽고 죽이는 걸 바라다니 이자의 소원은 정말이지 야만적이네.
하지만 그쪽 눈동자 속에 담긴 분노는 책에 쓰인 오만한 왕족과 무척 닮기도 했어. 그 소원은 기록해두도록 할게. 어때? 네 마음속의 안개가 벌써 조금은 거친 게 느껴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원을 알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운명이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뭘 걱정하는 거니? 방금 엠포리어스에 커다란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저와 키레네는 엘리사이 에데스에 계속 머무르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이 에데스의 모두는 누가 지켜야 하죠? 키레네, 그 구세주 카드를 나한테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왜? 카드가 보여주는 목소리와 얼굴, 소원이 지금의 나에겐 아득히 먼 이야기지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 카드를 골라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걸 골라야지만 그 무게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아둬. 신탁 카드는 세월을 담고 있으며 오로닉스의 축복을 받았으니 너와 동행하며 너의 기억이 되어 미래의 물결을 일으키길 바래. 명심할게.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평범한 카드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큰일이야, 미! 타버린 냄새, 그리고 짙은 연기. 숨 막혀. 미궁 밖에서 온 것 같아. 무슨 일이야? 틀림없어. 재앙이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싹트고 있어. 게다가 이번에는 영원한 밤의 장막도 막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씀은 엘리사의 에데스도 예언 속 재앙에 휘말리게 된다는 건가요? 그래, 얘들아. 모두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비밀 미궁에 단단히 숨어 있으렴. 안 그러면 너희들도 저 끔찍한 재앙에 삼켜질 거야. 하지만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재앙? 설마 소문의 그 재앙의 새 티탄? 그건 티탄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위협도 아니란다. 형용할 수 없이 추악한 존재로 모든 생명체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왜곡시키지. 티탄조차 그것에 몰들면 안에서부터 전부 타버리고 사륙과 파멸만 하는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다네. 검은 물결, 그게 바로 재앙의 정체라지. 비밀 미궁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이 삼켜질 거야. 티탄마저도. 그래, 그러니 신들이 망각한 이 잊힌 땅을 떠나는 무모한 짓을 벌이지 말렴. 너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자 미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희가 헛되게 희생되는 걸 원치 않는단다. 그건 어떡하지, 파이논? 우리... 검을 배우게 된 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달아난다면 다시는 검을 들 자격이 없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우리 모두 이미 답을 정한 것 같네. 파트너 말이 맞아. 우리가 반드시 나서야 해. 죄송합니다, 촌장님. 엘리사이 에데스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곳에서 자라난 저는 도저히 방관할 수가 없어요. 알겠네. 부디 조심해야 해. 가자, 키레네. 가요, 파트너. 검 없이 호미밖에 없다 해도, 손에 들린 게 거친 쇠붙이라 해도 그걸로 내가 고향을 지키겠어. 구세주. 그렇구나. 카드에 적힌 해석 말고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높은 구름 위에 서서 자비로운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발걸음을 기점으로 삼아 고요한 마을에서 출발해 마음의 세상을 천천히 넓혀가며 성장하고
구원하는 거야. 아직 어렸을 때 파이논에게 이 세계에 구세주가 필요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적 있어. 하지만 소원이 깨졌을 땐 기뻤어. 파이논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이건 모두 네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파트너. 갈까? 네가 곁에 있어야 해. 파이논, 그리고 나도 마음속에서 용기가 깨어나는 것 같거든. 알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렇지? 미래의 대영웅? 구세주. 안타깝게도 그 소년에게 세계를 짊어지는 운명이 정해졌으나 그는 여명을 가져오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영웅이 될 수 없는 운명인 남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여정에서 내딛는 첫걸음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두 눈으로 이 기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의 최초의 결말을 눈에 담아주십시오. 이러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위 구세에 대한 꿈이 어째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핏빛의 붉은 해, 시들어버린 보릿집, 불타는 마을. 지금 이 순간 소녀는 마치 세상의 종점에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온통 괴물투성이야. 모두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뭐라고? 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 스카프는 리비아. 역시 너였구나. 아니, 아니야! 리비아, 그리고 이 괴물들, 대체 왜? 어째서? 검은 물결이 덮쳐온 날, 주저하던 소녀는 마침내 동료와 함께 여정에 올라 최초의 전장으로 향했다. 머나먼 미래, 엠포리어스의 대지 위에는 영웅들의 발자취가 새겨질 것이다. 그는 검을 들고 황금의 서사시 속에서 불멸의 시편을 써내려갈 것이다. 첫 번째 빛이 지평선 너머로 떠오를 때 상처투성이었던 소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슬린 땅 위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씩 묻었다. 그의 고향, 그의 과거, 그의 이름도 함께. 가냘픈 두 다리로 여정에 오른 그는 반석의 근간을 건너고 충만의 잔을 넘고 어둠의 손에 차가운 죽음의 안개 속을 지난다. 바람에 나뒹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그는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도시국가를 지나며 백발 검객의 웃는 모습을 새겼다. 그는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늘 그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힘이 닿는 일을 하고 구해야 할 모든 이들을 구했다. 여정에 오르던 그날 귓가에 맴돌았던 그 파트너의 목소리처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렇게 말했다. 이에 남자는 한 번도 망설인 적 없이 결연히 행동으로 옮겼다.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불을 쫓는 외침이 대지 전체로 울려 퍼질 때까지 남자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예언에 묘사된 풍경에서 인간은 신들을 이기고 불씨를 손에 넣어 엠포리어스의 새로운 새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스승으로 삼는 자만 그 운명을 짊어질 수 있지. 준비됐어? 마음속의 목소리가 속삭이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 목숨은 원래 하찮으니까요. 그는 금실을 짜는 자의 부름에 응해 머나먼 거룩한 도시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젊은 전사를 마주한 원로들은 그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조소와 함께 그를 막사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 자신조차 이 정체불명의 신병이 머지않아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단번에 명성을 떨칠 줄은 몰랐다. 그건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함께하게 될 동료들과 처음 만날 때의 일이기도 하다. 여긴 운명의 심연. 하이놀 씨도 있네. 그리고 마이데이 씨와 트리논? 이제 몰입형 연극의 제2막이 시작됐군요. 왜 갑자기 운명 삼성의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걸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저 금발머리는 크렘노스 성 왕자라고! 괜히 심기를 건드렸다간 시민들이 전부 죽게 될 거네! 당황하지 말게. 성녀님께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 우린 안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광력 4926년 폐물의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크렘노스 왕자 마이데이모스가 고군을 이끌고 오크마에 다가왔죠. 보시다시피 마이데이모스는 거만하지만 폭력을 숭배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도시 원로원의 결투를 제안한 건 그저 동족에게 타양에서 떳떳하게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였죠. 아글라이아의 중재하에 파이노는 대표로 마이데이모스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투로 불을 쫓는 여정의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 파이논의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료로서 당신이 계속 그의 기억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광스러운 결투를 대신하겠다는 건가? 싸우고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라이아랑 우린 황금의 후예가 서로 해치는 걸 원치 않아. 진정한 전사란 무기를 내려놓을 때를 아는 법이야. 공정의 탈란톤이 이 대결을 주관하고 승부를 가릴 테니 너희는 그 저울에 각자 올려놓기만 하면 돼. 세계의 운명보다 더 무거운 물건을 말이지. 세계의 무게를 알아야만 그걸 짊어질 자격이 있다. 그걸로 우리의 신념을 재려는 건가요? 크렘노스인, 이번에는 네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폭력이 통하지 않겠군. 상관없어. 신병,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 떠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게 싫다면 와서 나와 마주해. 네 용기에 걸맞은 최후를 내려줄 테니. 저 둘이 이렇게 상극이었을 줄이야. 성녀님, 왠지 제가 정치 게임에 휘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웅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는 법. 언젠가 어른이 될 거야. 그런가요? 하지만 전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는걸요. 전 일개 병사일 뿐입니다. 검술로 승부를 볼 필요가 없다면 금실을 짜는 자께서 직접 나서도 될 텐데요. 거룩한 도시를 지키겠다는 의지라면 제가 어떻게 그분을 당해내겠어요? 이번 대결의 의의가 승패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선택에 달렸다면 그렇다면 이건 금실을 짜는 자께서 절 시험하는 건가요? 불을 쫓는 여정에서 황금의 호에 모두는 없어서 안 될 존재야. 너도 그 크렘노스 왕자도 신탁이 그려낸 미래에는 있지. 이 결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러니 네 마음의 소리를 따르도록 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네 대답뿐이니까. 하긴
마음의 소리는 늘 저를 인도해 왔죠. 결과가 어떻든 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게 황금의 호예가 가져야 할 태도지. 어서 가봐, 파이논. 네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럼 힘을 합쳐서 저 건방진 왕자를 꺾어버리자고요. 전우요. 제가 저 녀석이랑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운명 3상의 신전이라 여기가 바로 세월 티탄의 신전이겠네요. 키레네의 학문 탐구는 순조로운지 모르겠어요. 여정을 떠난 후로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거든요. 키레네가 무사하길 바라요. 가시죠, 전우. 탈란톤의 공정의 천칭을 보는 건 흔치 않은 기회랍니다. 어떻게 된 거지? 키르네가 여기서 학문을 탐구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녀는 이미... 리고스, 이렇게 설명이 시급한 순간에 사라지다니. 됐어. 우선 파이논 씨를 따라가 보자. 정말 웅장하네요. 탈란토는 이미 추락했지만 그의 저울은 여전히 만물을 가늠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다니. 네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면 좋겠군, 신병. 자신만만한가 보네, 크렘노스인. 어디 한번 얘기해봐. 무거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생각이지? 모르는 것 같으니 한마디 해주지. 크렘노스 성에서 그런 식으로 떠보는 바르는 결투에 대한 모독이자 척살에 처할 일이야. 하지만 여긴 이방이고 객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법이니 얘기해주지. 우리 종족의 보물인 크렘노스 인장 반지, 그게 내 선택이다. 반지 하나? 그럼 평범한 장신구는 아니겠네. 그 조그만 물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욕심이 끝도 없군. 내가 전부 다 털어놓을 것 같나? 크렘노스 천년의 영광은 티탄을 무릎 꿇리고 너처럼 가짜는 영혼을 산산조각 낼 정도라는 것만 알아둬. 그에게 세계보다 더 중요한 건 동족과 영광인가 봐요. 이것도 훗날 마이데이 씨가 짊어질 숙명이겠지. 정말 곤란하네요. 저 반지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수없이 담겨 있을 텐데 대체 전 뭐로 맞서야 할까요? 당신의 직감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전우. 마음속 신념 말인가요?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제 심장을 바치지 않는 한... 아니에요. 그런 건 아이도니아인만이 할 법한 행동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그것뿐이네요. 그날 제 인생에 등장한 구세주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지금까지 그 카드를 직시하기는커녕 그 인도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고향이 검은 물결에 잠식되던 광경을 떠올리기만 해도 손이 떨려요. 그 거대한 불길과 사람들의 비명을 어떻게 잊겠어요. 무력한 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죠. 이성적으로는 그걸로 한참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엘리사의 에데스는 작은 마을일 뿐이고 엠포리오스 앞에서 그 마을의 소멸은 사소한 흉터에 불과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이 카드가 제게 남은 전부이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정답일지도 몰라. 파이논. 오랜만이에요, 트리노님. 파이논. 그리고 안녕. 널 보게 돼서 정말 기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네. 설마 내가 그리웠어? 키레네, 말도 안 돼. 방금 너도 이 신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이야. 원래 사제와 함께 떠났어야 했는데 성녀님 곁에 백발의 청년이 있다잖아. 너일 것 같아서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여기로 왔지. 정말 너답네. 아쉽게도 지금은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기 크렘노스이니 아직도 소꿉놀이 중인 건가?
보이는 대로야. 정말 성격 한번 급하네. 어쩌면 둘이 쿵짝이 잘 맞겠는걸? 두려워하지 마. 넌 이미 답을 찾았잖아. 안 그래? 이 카드가 네 선택이라면 난 그 선택을 응원할게. 나도 멜리사의 에데스의 들판과 붉은 단풍, 나무 아래 작은 그네, 그 위에서 꾸었던 달콤한 꿈을 잊을 수 없어. 그리고 비밀 미궁의 작은 요정들을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슬픔은 거짓이 아니야. 우리의 고향이 작은 마을이긴 해도 어린 우리에겐 그 마을이 곧 온 세상이었지. 하지만 파이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증오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소년을 굳센 전사로 만들 수 있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승리야. 그러기 위해선 괴로운 과거만 저울추로 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무게도 저울에 실어야 해. 미래라니? 무슨 뜻이야?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다고. 우리 모두의 동료가 구세주와 함께 저울에 오르는 거지. 어때? 너에게 부탁해도 될까? 걱정 마. 장담컨대 저 왕세자는 눈치 못 챌 거야. 어쨌든 한번 해보죠. 이건 거룩한 도시의 내일에 관한 결투니 여기 선 이상 승리하고 말겠어요.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전우여,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주시죠. 좋습니다. 저희가 보여주자고요. 세계의 운명보다 무거운 건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짊어진 채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이란 걸. 공평하고 정의롭고 청렴결백한 탈란토넷이여, 결투자들이 각자 선택을 내렸습니다. 삼상 성녀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오니 저울을 내려 운명의 무게를 재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소서. 저울에 올린 증표가 카드 한 장이라고? 그래, 이 얇은 카드가 내 선택이야. 이 카드의 이름이 구세주라는 것만 알아두라고. 재밌네. 좋아. 그 카드로 날 이긴다면 앞으로 널 구세주라고 부르지. 약속 지켜. 저울이 망설이고 있어. 탈란통께서 판결을 고민하고 있어. 두 사람의 신념이 막상 막하인가 보네. 정말 숨 막히네. 온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야. 하지만 난 마음의 소리를 믿어. 판결이 난 건가? 들어라, 사람의 아이여. 승패는 정해졌으니 판결을 내리노라. 세계의 운명보다 무거운 공물을 바친 자는 엘리사의 에데스에서 온 이름 없는 영웅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신념의 무게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저울 위에 올려진 수건 그 자체라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이지? 아마 세계의 운명보다 더 무거운 건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일종의 염원이라는 뜻 같아. 그 염원은 나, 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의 것이지. 저울을 누르는 건 단순히 파이논의 결심이 아니라 이 신탁 카드에 담긴 구세주를 향한 사람들의 외침이야. 거기엔 너와 네 동족 크렘노스인도 포함되어 있지. 한 번에 양쪽의 무게를 올렸다는 건가? 하지만 크렘노스인과 너희가 숙적이라는 걸 잊지 마.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간 적군의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을 뿐이다. 그래도 상관없어. 난 내가 카드 속 구세주와 동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 없다고. 난 일개 병사일 뿐. 전장에서 죽는 게 내 운명이라면 난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을 휘두르겠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일 테지. 영웅은 그런 결심을 품은 사람들이야.
구세주란 그 사람들의 총합일 뿐이고 훌륭한 대답이야. 불을 쫓는 여정은 오늘 마지막 두 영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시 신탁대로네. 역시 처음부터 네 목표는 우리였군. 금실을 짜는 자가 물불 안 가린다고는 들었지만 신탁으로 크렘노스 전사를 설득하려고 한 건 네가 처음이야. 내게 사자를 묶어두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자는 애초에 서로 죽이기 위해 온 게 아니지. 안 그래? 오크마와 크렘누스 고군의 실력 차이는 상당한데 사망한 아군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우연일 리는 없잖아요. 정말 호전적인 크렘노스이니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크렘노스 고군도 군기가 엄격하기로 유명하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게 너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보아하니 오크마가 소문만큼 고리타분한 곳은 아닌 것 같네. 거룩한 도시의 원로들보다 여기 있는 너희가 힘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군. 운명이 현실이 되었으니 연희를 베풀며 손님을 맞이하고 이 만남의 한 획을 곁들여야 하지 않겠어? 따라와, 두 이방의 전사들. 이 세상의 영웅은 수많은 별처럼 많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긴 밤의 불빛 덕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신탁 속 황금의 후예가 모였다는 건 엠포리어스에 곧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이지. 조금 전 장면은 당신이 겪은 불을 쫓는 여정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어쩌면 실제로 존재하는 누군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 특정 인물 외의 다른 영웅들은 당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으니 말이죠. 연극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듯 이건 남자가 가진 최초의 기억입니다. 곧 도래할 재창기에 있어 상당히 특별한 의미죠. 지금 이 순간 탈란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언 속 반신이 모두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신의 계획 속에 있는 순간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이 아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는 떠나면서 불을 쫓는 자들은 희미한 빛을 짊어진 채 힘겹게 긴 밤을 헤쳐나갑니다. 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뒀으니 어서 앉으시죠. 심장이 13번 뛰면 영웅들의 배가 마지막 장면으로 향할 겁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은 하늘 위에 별만큼이나 많았다는데 지금은 우리밖에 안 남았구나. 검은 물결이 결국 세계를 집어삼켰어. 서쪽은 크렘누스 고군이 지키고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아낙사 선생님께서 생전에 북쪽과 동쪽에 법진을 세워두셨지. 효과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난 그분을 믿어. 그리고 오크마는 아글라이아님이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어. 목숨을 잃었다 해도 제일 고귀한 반신이잖아. 낭만의 그물은 견고하고 거룩한 도시의 시민들도 그녀의 유지에 따라 방어전을 펼치고 있어. 케팔이 불씨를 바쳤으니 이만 가자. 엠포리어스를 위해 반드시 다음 문비시 전까지 재창기를 이뤄내야 해.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여길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지. 파이논, 우리는 세계의 염원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염원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왜 이런 모습인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앞에 긴 밤이 펼쳐진다 해도 난 그곳이 여명이 밝아오는 방향이라고 믿어. 불빛의 끝에는 결국 태양이 떠오르겠지. 그러니 운명 삼상의 신전으로 가자. 네가 넘겨받은 세월의 권능으로 모든 불씨를 소용돌이로 돌려보내고 세계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 멸망을 대비하거나 마지막 위대한 여정에 오르는 거지. 오로닉스시여, 깊은 잠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운명이 끝에 다다랐다는 걸 알고 있으니. 검은 물결이 오크마 도시까지 덮쳐온 탓에 엠포리오스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재창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약속대로 세월의 불씨를 바치지. 시간의 강에 오르렴. 그게 너희를 창세의 소용돌이로 인도해 줄 테니. 들어가 직접 보아라. 아락사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창세가 거짓이 아니란 걸 증명해냈어. 신탁 속 황금의 후예로서 우리는 세계를 위해 자신을 불태울 운명이지. 이제 우리가 희생할 차례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 내 결심은 재차 확인할 필요 없어, 파이넌. 마을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린 운명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 안 그래? 자, 그럼 신탁이 예언한 기적을 품고 이 세계의 모든 불결한 것을 태운 다음 다시 신세계를 비추는 첫 번째 불빛이 되자. 광력 4931년 긴 밤의 달 세 번째 주, 불을 쫓는 여정의 끝이자 세계의 종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티탄이 운명의 입구를 보여줬으니 안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문 너머에는 영웅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 오랜 기억의 주인이 평생에 걸쳐 지향해왔던 종착지기도 하죠. 어쩌면 당신에겐 아주 익숙한 광경일지도 모르겠군요. 당신도 곧 파이논이라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세계의 무게를 짊어졌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무게가 어떻게 그를 짓눌렀는지. 그리고 구세주는 엠포리오스가 운명에 맞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비참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될 거예요. 어서 가시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월에 당신이 찾는 진실이 있을 테니. 티탄이 보여준 미래에서 우린 뭘 보게 될까? 티탄이 보여준 미래에서 우린 역시 창세의 소용돌이였네. 그런데 이게 대체...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는 잠깐 등장했다가 조용히 퇴장하죠. 그건 우매한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란스럽고 요란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세계의 시작이자 끝인 창세의 소용돌이는 커튼콜 무대로 제격입니다. 부디
요동치는 호기심과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의 마음속 동경하지만 닿을 수 없는 존재로서 그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해오셨죠. 그러니 시간의 흐름을 둘러보고 그가 이곳에와 맞이하는 터무니없고 비극적인 결말 전부를 지켜보실 권리 역시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난 끝까지 제 재창기가 되면 하늘도 맑아질 거예요. 가봐. 단 한 명만 재창기를 못 가는 게 뭐 어땠어? 구세주 손간 우리 대신 재창기를 이룬 괜찮습니다. 전 잔혹한 불을 쫓는 여정으로 인해 환상을 버렸고 미래는 우리가 들어서길 기다리는 서풍에 물든 이상향일 수 없죠.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남자의 기억 속에서 이러한 광경은 수없이 반복되었죠.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총 3,355만 335회 이것들은 모두 세월의 흐름 중 한 토막으로 그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끝없는 윤회라는 거죠. 역시 총기가 남다르시군요.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법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면 바로 마지막 진실로 향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의 진짜 모습을 밝히고 황금의 후예와 불을 쫓는 여정 그리고 엠포리어스 윤회의 궁극적인 본질을 목격하세요. 편하게 둘러보시죠. 아무도 없네. 여기가 정말 나쁜 참새의 소용돌이구나. 아직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 줄이야. 하지만 네가 여기 나타났다는 건 결국 네 뜻대로 된 것 같군. 원흉. 카스토리스? 넌 이미... 네, 전 죽음의 반신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인간 세상을 거닐 수 없어요. 그러니 파일노님이 듣고 계신 건 생명의 도탄에 빠진 종말의 세계 속 수많은 망자들이 모여 만든 저승의 강의 거센 물소리죠. 그들은 죽었어도 강물이 되어 흐르며 창세의 소용돌이를 지키고 재창기를 이루겠다 외치고 있어요. 망령들의 염원은 최대한 기억할게. 그러니 이제 모두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줘. 망자들의 파이너님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네요. 이미 준비가 끝난 모양이에요. 그 원흉은 저희의 어둠 속에 남겨두고 어서 가시죠. 구세주, 앞에는 빛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을 거예요. 사방이 물바다잖아. 여긴
늘 습하고 축축하고 끈적거려서 꼬리까지 무거워진다니까. 거기다가 타는 냄새랑 끼익끼익하는 소음까지. 이걸 견딜 수 있는 도로스인은 없을 거야. 당신도 눈치채셨군요. 가봐. 불결한 건 나한테 맡기고 넌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둘이서 싸우면 승산이 더 클 테니 저도 함께 싸울게요. 제복녀가 한 말 잊었어?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냉큼 부탁할 줄이야. 미리 말해두는데 난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내가 그 원흉을 맡고 있을 테니 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을 둘러대고 날 신세계의 첫 번째 바람이 되게 해줘. 헛소리 말고 도망쳐. 제정신이야 마이데이? 아무리 네가 불사의 몸이자 분쟁의 반신이 되었다지만 저 녀석들에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아니! 난 널 믿어. 내가 바라는 건 너와 함께 재창기를 목도하고 우리가 신탁 속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헛되는군. 설마 우리의 구세주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리 빠져 정신 나간 소리에 겁먹은 건 아니겠지? 난 신탁 속 운명을 넘어설 거다. 하지만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고르고의 아들로서 장엄한 승리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지. 예전에 크렘노스 선홍의 가슴을 베었던 것처럼 말이야. 여긴 내게 맡기고 이만 가봐. 검은 물결 창조물이 하늘을 뒤덮는다면 우리 크렘노스인은 어둠 속에서 싸울 거야. 내가 원흉을 죽일 테니 나중에 서풍의 끝에서 술이나 한잔하며 얘기하자고. 이카, 혹시 무서워? 넌 히아킨처럼 강인하구나. 날 따라와, 이카. 뭐? 너까지? 그래, 네 호의와 너희의 영혼을 저버리지 않을게. 그러니 날 위해 이 작은 하늘을 떠받쳐줘. 아무래도 재창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나 보네. 덤벼라, 원흉. 이 맑은 하늘이 내 검날을 비춰줄 거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운명이노라. 아무래도 티탄이 보여준 미래가 꼭 실현되는 건 아닌가 봐요. 재창기, 이 아름다운 작품의 마무리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맡기게 됐으니 더는 여한이 없어. 그 말은 운명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 없어. 금실은 검은 물결이 창세의 소용돌이를 덮쳐오고 있고 이곳도 곧 삼켜질 걸 알려줬지. 난 마지막 인간성을 그물로 엮어 물결을 막아야만 해. 난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 속에서 마지막 목욕을 하게 되리라. 이제 그 예언을 실행할 때야. 부디 용서해줘. 신세계의 가장 견고한 미래를 짜놓기 위해선 모든 위험을 제거해야 하니까.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만 헤어져야겠어. 이 손으로 그 가엾은 원흉을 금실이 아닌 바늘 끝을 사용해 해치우겠어. 트리비 선생님, 보세요. 저희가 창세의 소용돌이에 도착했어요. 신탁에서 묘사한 내일, 서풍의 끝에 존재하는 꽃바다, 재창기가
곧 이루어질 거예요. 더는 선생님의 답을 들을 수 없겠죠.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전 잠시 멈춰서서 무형 속에서 그 원흉의 심장을 꺼내 선생님의 괴로운 운명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창세의 소용돌이. 지난번엔 이성의 불씨를 반환하기 위해 여기 왔었지. 그땐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너흰 여길 티탄이 쉬는 성소라고 하더군.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그들의 차디찬 무덤 같아. 어쨌든 이제 신들의 불씨가 모두 반환되었네요. 당신 같은 철학자와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나사 선생님. 무슨 바보 같은 소리지? 잊었나? 난 진작 진리를 위해 헌신했다. 지금 너와 함께하는 건 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하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하지만 너에게도 조금 전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군. 너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 나 또한 영광이야. 이만 가봐. 기죽지 말고 네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해. 네, 맡겨주세요. 그 가엾은 원흉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어요.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기억의 진짜 모습을 밝혀낸다면 세계의 흐름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